자, 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서 이제 공은 다시 공수처로 넘어왔습니다. 2차 집행의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공수처가 어제 저녁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재발부됐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25시간 만입니다. 기간을 연장하는 건데 오래 걸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히는 기간 연장이라기보다 체포영장 재청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체포영장의 밀행성에 반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고 이에 대응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입니다.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모두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공수처의 입장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두루 살펴보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체포영장 재발부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 상황이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일응 소명되고 피의자가 여전히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차 체포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이의 신청도 기각된 상황이라 영장 재발부는 사실상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7일 이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는 완전히 함구,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애초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청구를 하면서 유효기간을 7일보다 길게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고 영장 전담 판사도 숙고 끝에 더 긴 기간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담당 재판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모든 법원은 영장 전담 판사가 각 주별로 돌아가면서 체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합니다. 사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는 오로지 2명입니다. 두 사람이군요. 1차 체포영장을 전담한 판사가 아니냐 또 다른 영장 전담 판사가 2차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체포영장은 밀행성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유효기간이 알려질 경우에는 무엇보다 그 시기에 맞춰서 집회 시위가 이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경호처가 구체적인 영장 집행 시기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정도 고지하지 않고 비밀을 지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알린 거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자충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공수처는 오늘 국회에 나와서 2차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다. 비상한 각오를 밝혔는데 전략은 뭘까요? 사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의 저항은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고 그보다 더 좋은 여건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비를 담당하는 군과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길을 비켜줬고 법원도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삽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도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서 집회 인력과의 충돌을 막고 무엇보다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인사들을 체포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는데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은 흔히 발생합니다. 물리적 충돌을 두려워해서는 적절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아마 2차 체포영장 집행 단계에 이르러서는 현실적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인사들을 현행범 체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한다는 경고와 실제 현행범 체포는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사실 대외적인 공표와 달리 경호처 직원들도 법원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에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경찰 안팎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그래핑 한번 보실까요? 자, 3박 4일 체포 작전도 있다. 헬기 그리고 장갑차도 투입한다. 이런 안들이 있는데 우리 박 변호사님은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방안들이 물리적 충돌할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다 보니 경찰 특공대나 특공대 장갑차 투입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 특공대 등을 투입하는 행위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경찰 특공대는 테러, 인질 사건 등의 예방과 진압을 담당하는 경찰 내 최정예 부대입니다. 굳이 체포영장 집행 초반부터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무엇보다 경찰 다수 인력들이 테이저건과 3단봉을 지참한 상태로 투입되면 족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피체포자가 1명이면 경찰은 4명 정도가 동원됩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 인력이 동원되어야 피체포자가 저항의 의지를 잃고 순순히 체포에 응하기도 하고 예.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손쉽게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야 하고 다만 여기에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서 경호처가 차벽을 이중으로 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차벽을 물리칠 정도의 중장비가 동원되면 좋게 보입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집행이 지지부진해지거나 그 내부에서 상당한 물리적 충돌을 빚는다면 이때는 경찰 특공대가 전격적으로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장, 경찰이 3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2차례 다 응하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입니까? 그 수순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현재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고 예. 시민단체의 고발로 내란죄로도 입건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10일 10시까지 3차 출석 요구를 통보했는데 이때도 응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미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체증을 완료하였고 일반 사병을 투입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체증을 완료하였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예. 현장에서 영상 촬영을 하였고 박종준 경호처장의 지시 정황을 포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단계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을 전격적으로 현행법 체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수사기관이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 신병 처리에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경호처장은 군을 동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수처가 여러 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좀 지휘해달라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는데 최 권한대행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유를 밝혔죠. 왜 응하지 그렇습니다. 않았는지. 예. 사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17조 관계기관 등의 수사활동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를 요청하였다는 입장입니다만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예. 공수처법 3조 3항에 대통령은 수사처 사무에 관해 지시를 해서도 협의 등을 해서도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예. 관련된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이 주장은 방어 논리로서 충분한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예. 공수처가 들고 있는 관계기관 등의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일반 조항인 반면에 대통령이 수사처 사무에 관해서 지시를 해서도 안 되고 협의 등을 해서도 안 된다는 조항은 특별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예. 대통령이 수사처 수사에 관여해서도 안 되지만 그 관여의 형태가 축소뿐만 아니라 그 수사를 손쉽게 만드는 형태로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 조항인 만큼 이 방어 논리는 상당히 견고해 보이고 사실 예. 공수처는 수사기관입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 국무위원에게만 기대서는 곤란합니다. 격한 물리적 충돌은 피해야겠습니다만 그 격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방식은 역설적이게도 단호한 법 집행입니다. 다수 예. 인력을 동원해서 영장 집행 초반부터 현행법 체포를 실행해 나간다면 큰 충돌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예. 보입니다. 최 권한대행의 이 주장은 근거 있는 주장으로 주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헌재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철회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측이 이 내란죄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14일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탄핵 심판 절차에 좀 문제가 생깁니까? 차질이 빚어지지 않습니다. 탄핵 예.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는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고 예. 당사자가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곧바로 2회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 2회 변론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당사자 출석 없이 기타 절차 이후의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소송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예. 변호사 강제주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출석이 의무는 아닙니다. 즉 당사자가 되었든 변호사가 되었든 출석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 초반에 윤 대통령 측이 각종 서류 송달을 거부함으로써 상당 부분 절차가 지연되었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기일 지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구정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화목마다 변론기일을 지정해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은 단심제라는 부분이 피소추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해도 이의를 제기할 만한 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무엇보다 피소추자 입장에서는 헌법재판 심리 과정에서 적절하고 적극적인 항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대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